그러니까 평상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하다못해 전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보세요? 어디라고? 그쪽으로 쭉 와, 쭉 와. 아니, 앞으로 쭉 오다 보면은 그 2층에 빨간 대문을 볼 거야. 빨갛게 빨간 대문에 뭐 북경 반점 뭐 이런 식으로 된 그런 상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좀 한 20m 오다가 왼쪽으로 그렇게 해서 조심히 서와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할 때, 영상통화도 아닌데 우린 손짓도 하고 몸짓도 하고 뭔가 자꾸 표현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죠. 하다못해 욕의 경우는 인간이 만든 언어 중에 가장 물리적인 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데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걔가 나를 갖다 그렇게 괴롭힐 때 내가 걔를 무턱대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면 사전 경고도 없이 무턱대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단 논외를 치고요. 일반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괴롭히면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지마, 하지 말라고, 소리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죠. 소리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데 이 친구가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 그랬지. 그 다음엔 욕이 나오겠죠. 즉 하지 말라는 말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물리적인 속성, 그러니까 소리의 밀도, 호흡의 밀도를 최대한 해서 하지마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물리적인 속성으로만 안 되니까 우리가 욕을 사용합니다. 욕은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 이런 단어들이 가미가 돼서 욕들이 이제 탄생하죠. 그러니까 마찰음은 시옷자가 이제 들어간다고 했고요. 쌍시옷도 들어가고, 파찰음은 지읒, 쌍지읒, 치읒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파열음 같은 경우는 기역, 쌍기역, 키역, 디귿, 쌍디귿, 티귿, 비읍, 쌍비읍, 피읍 이런 것들이 이제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뭔가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마찰음 뭔가 마찰을 할 것 같고, 파열음 뭔가 파괴를 할 것 같고, 파찰음 파괴와 마찰을 할 것 같고, 이게 자음들도 애초에 이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애초에 자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그런 물리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욕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외국인을 보고 뒤에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를 보고 뭐 욕을 하면 son of a bitch, shut the fuck 이러면 fuck you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즉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속성.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욕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물리적인 소리, 가장 강력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놈의 새끼, 상놈의 새끼. 이게 옛날에 양반, 상놈 이런 거 가릴 때 상놈을 우리가 이제 상놈 새끼 이렇게 발음을 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욕으로 왔었을 땐 상놈 새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쌍시옷을 쓰죠. 근데 쌍시옷 써서 쌍놈의 새끼 이러지도 않습니다. 더 강한 뉘앙스나 더 강한 톤을 주려고 우리가 쌍놈의 새끼 이러지 않고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해서 최대한 마찰과 파찰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버무려서 최대한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기 직전에,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어하기 직전에 나오는 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욕의 발음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욕을 하는 사람의 그 음성,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쁜 거잖아요.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상놈의 새끼, 그럼 기분이 나빠요? 개새끼, 기분 나빠요? 개새끼, 강아지라는 얘기잖아요. 기분 안 나쁘죠. 근데 여기에 내가 거센 소리가 되게끔 하고 된 소리가 되게끔 하고 경음하나 격음하를 시키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욕이 되죠.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즉 지금 제가 발음했던 개새끼야는 아마도 자음 모음으로 표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개새끼는 표기가 되는데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런 것들은 자음이나 모음으로 이렇게 표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욕설을 쓰면 자음 모음으로 표기를 하긴 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개새끼를 똑같이 발음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 뉘앙스로,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감정으로 다 표현을 하죠. 감정이 달라지면 말의 뉘앙스, 어감, 소리의 톤, 음의 높낮이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쉽게 시키려고 이렇게 좀 강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나와 너가 다릅니다. 나는 나를 가리키고요, 너는 너를 가리킵니다. 나는 나를 진동시키고 너는 바깥을 향해서 울림이 진동이 됩니다. 나, 너 이런 게 좀 달라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진동이 제대로 이 카메라에 찍힐지 모르겠는데, 나와 너는 다릅니다. 나, 너 하다못해 이런 거죠. 와와 가가 달라요. 와, 가. 와는 땡기는 속성이 있고요, 가는 미는 속성이 있죠. 와는
이렇게 땡기는 거잖아요. 가는 미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일상적으로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와, 좋은 말 할 때 와 땡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라고. 안 가? 가. 미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높다와 낮다도 다르죠. 되게 높아. 높은 거는 높아지는 속성이 있고요. 낮아지는 건 낮은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높다는요, 니은 플러스 오에서 이 오가 고모음이에요. 이, 에, 아, 오 고모음이죠. 그리고 낮다는 낮다, 아자가 저모음입니다. 저모음. 제가 예전에 모음 삼각도로 얘기했었잖아요. 이, 에, 아, 저모음, 오, 우, 고모음. 그래서 높다는 높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낮다는 낮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선조들은 그런 식으로 언어를 만들어 왔던 거죠. 하다못해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넓어. 진짜 넓어. 넓어. 좁아. 넓다 할 때는 구강 안쪽도 넓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좁다는 좁다. 구강 안쪽도 좁아지죠. 하다못해 또 이런 거예요. 가슴. 여러분들이 가슴 울림을 좀 더 정확하게 내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슴. 숨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란 단어를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자체를 진동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한자로는 치죠. 치과의 치, 이나 치는 이빨을 진동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몸은 입술을 다듬으로써 내 몸을 진동시키죠. 마음은 열어주다가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몸은 몸에 갇혀 있는 거고요. 마음은 내 속마음을 대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로 열리고요. 그래서 닫습니다. 즉 내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한다. 그거를 전달하는 수단이 말이죠. 마음을 전달하는 리을자가 붙은 부지런한 속성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갖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상대방들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거잖아요. 즉 내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의 현재적인 상태를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시대 때는 우리가 덜 진화됐었을 땐 아마도 언어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냥 소리만으로 소통을 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으아! 고릴라처럼 이런다고 하거나 이런 소리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인간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인 생각, 구체적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가 탄생을 하고 말이 발전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우리의 말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다뤄야 되는 정보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우리의 말은 점점 복잡해지겠죠. 근데 아쉬운 건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성력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저 멀리에서 저 멀리로 소리를 전달했겠죠. 임자 밥 먹고 해요. 그러면 어이 고생했네. 거기 좀 앉아서 쉬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멀리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로 하고 그러니까 점점 목소리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오히려 호흡과 발성이 중요하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 이것들을 꾸준하게 트레이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잘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연기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대사 전달을 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발음만 갖고 훈련해서는 안 되고요. 말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 그러니까 발성에 대한 연습, 다양한 음성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단순히 말소리로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소리를 넘어서는 욕도 있고요. 그리고 욕을 넘어서는 괴성, 비명, 절규, 분노, 와! 야! 아!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단어의 이미지를 얼마나 구체화하는지 그걸 잘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하다못해 전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보세요? 어디라고? 그쪽으로 쭉 와. 아니 앞으로 쭉 오다 보면은 그 2층에 빨간 대문을 볼 거야. 빨갛게 빨간 대문에 뭐 북경 반점 뭐 이런 식으로 된 그런 상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좀 한 20m 오다가 왼쪽으로 그렇게 해서 조심히서 와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할 때 영상통화도 아닌데 우리는 손짓도 하고 몸짓도 하고 뭔가 자꾸 표현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야 거기 계곡에 갔는데 물이 진짜 차가웠어. 엄청 싫어갖고 와 거기서 한 5분 노는데 막 입술이 시퍼래지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그 계곡의 차가운 기운, 얼마나 찼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그것이 피부에 닿는 촉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입술이 파래졌는데 얼마나 시퍼러졌는지, 이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자기가 평상시에 얼마나 풍부하게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관찰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고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고 연기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면서 자기를 객관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습관, 말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말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인식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이제 다뤄봤는데요. 정말로 좋은 말을 하려면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서 좀 더 말을 잘하고 연기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